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솔향님의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릴게요. 이른 아침 늘 이 시간에 사무실에서 유튜브 켜놓고 들으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출근을 엄청 일찍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대신 이제 퇴근도 일찍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을 텐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생각하게 되네요. 네, 또 69시간, 69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집요한 제 입이 생각날 때마다 묻지만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설문조사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는 좀 보다 처음 본 것 같은데. 물 건너간 거 아닐까요? 아니다. 언젠가 또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든지. 은근슬쩍 묻고 싶은가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네, 아무튼 넘어가고요. 아무튼 JB는 잊지 않고 있다. 69시간을. 네, 나무꾼 정신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렇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김명자님이 아침 인사 보내주셨는데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선 집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바람에서 가을을 느꼈어요. 역시 브라운, 그죠? 또 가을하면 브라운이죠. 네. 커피도 브라운, 가을하면 브라운. JB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브라운. 그래서 브라운색 가죽 잠바도 하나 샀습니다. 그 까만색 가죽 잠바 외에 네. 브라운을 하나 더 사셨다고요? 그럼요. 몇 분 입고 왔었는데 네.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샀다는 게 아니죠. 새로 샀다는 건 새로운 옷을 말하는 건데 올가을을 마련하고 올 봄에 샀다고 올 봄에. 네, 알겠습니다. 왜 화를 내세요? 짠돌이 제이비 돈 쓰라고 했다고 지금 화내시는 겁니까? 뭔 소리야 또. 넘어가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바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단연 이거겠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한 대목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의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과거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왜 이 대목에 집중을 하십니까? 그렇게 들리죠. 뻔하게 들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람의 발언과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위성군 민주당 의원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IAEA에서 검증을 했고 원안위에서 했으면 0.001%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죠. 그거 그렇게 0.001%라도 있으면 차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는 안전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안전하고 여기 안전하냐고요. 국제 기준에 맞게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100% 안전하냐라는 부분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100% 안전하냐는 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장관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시할 수준의 통계치는 과학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략 안전하면 안전한 거고 그게 과학이다. 이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계속 이 영상을 보면요. 계속 국제적 기준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는 주장일까요? 자, 여기서 길게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의 발언을 한번 맞세워 보겠습니다. 다시 한덕수 총리의 담화문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말한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앞서 의원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나오는 퍼센티지하고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조 장관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한 그 수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선 집중을 해봅시다. 한덕수 총리가 조 장관한테 뭐라고 할지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조 장관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다시 한덕수 총리 얘기로 돌아가겠는데 한덕수 총리는 정말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비교로 가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우리의 세관을 해관 총서라고 부른답니다. 이 해관 총서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밑줄 칩시다. 전면 중단입니다. 전면 중단.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말한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면 중국의 수입 전면 중단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가 밝힌 부분적 금지가 적절한 겁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이것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수입 규제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지 요걸 한번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일본 수산물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다시 말해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뭐 이런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과학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안심할 때까지는 그 전에도 한번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네.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어졌었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안심할 때까지. 지금도 안심 못하는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심 못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괴담에 휘둘린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무튼 안심하지 못하는 이 정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서가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괴담,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서 비롯된 거라면서요. 근데 왜 인정합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린님이 오염수는 이미 바다로 나왔는데 뭘 대비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잘피어라님은 총리 뒤에서 침묵하지 말고 이럴 때 대통령이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지금 촌철을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왜 말씀이 없으실까요? 마침 어제 이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총리가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냐 이렇게 재차 물어보니까 총리가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겠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러면 대통령은 집권기간 5년 동안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총리가 대신하면 되고 대변인이 있잖아요. 대변인이 정확히 풀이하면 뭡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논리에 따지면 아무 말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킬러 규제 혁파를 강조를 했어요. 네. 자, 도대체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은 뭐고 총리가 언급할 사안은 뭐냐? 도대체 역할 분담을 하는 기준이 뭐냐?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 오염수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킬러 규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굳이 하나를 말해야 된다면 대통령이 말해야 하는 건 오염수 아닙니까? 굳이 하나만 선택한다면? 근데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겁니까? 국민 여론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입니까? 근데 대통령은 얘기했잖아요. 여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론조사 몇 %가 나와도 그냥 간다고. 결단이라는 이런 표현도 그 전에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럼?
할 수 있다님이 선택적 침묵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선택적 침묵, 선택적 발언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이런 사안,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이거는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좀 말씀을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서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음성을 좀 들려드렸는데 네. 어제 국회에서 이런 물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어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지 않냐 이런 물음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조승환 장관의 답이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걸 기억을 하셨는지 담재기 넝쿨님이 도대체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직접 피해가 없나요? 아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해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잖아요. 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흘러 우리 해역까지 온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직접과 간접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일도 있었다 전해드리고 또 정부는 이르면 주말부터 2주에 한 번 현장에 한국 전문가가 직접 방류 상황을 확인하러 간다.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는 일본 측이 관련 데이터를 1시간마다 전달하기로 했다. 이 점을 아주 강조를 하던데요. 이걸로 가서 어떤 상황을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주에 한 번씩을 상당히 강조하던데 그건 애당초 우리 정부의 요구는 상주였는데 이게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의식해서 2주에 한 번씩 간다라는 이 점을 강조를 하는데 비행기 값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데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일일이 다? 저번에 우리 시찰단 갔을 때 다 들여다봤습니까? 보여주는 것만 봤죠.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뭐 하러 갑니까? 그 비싼 비행기 값 물면서? 네? 그러니까 도대체 가서 뭘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공개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JB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 일본 측이 관련 데이터를 1시간마다 전달해 준다. 그만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럼 모니터 뭐 하러요?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지. 모니터라고 하는 거 검증은 또 뭐 하러 합니까? 일본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국제원자력기구 믿고. 그럴 거면 2주에 한 번씩 또 왜 보냅니까? 그냥 데이터만 받으면 되지. 답답하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성인지 교육 관련 영상 제작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같은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검열까지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전해드리면 이 그 사업의 대상자는 영상을 통한 게임 제작자,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자, 웹툰 작가, 방송 및 영화 제작자 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0분 분량의 영상 한 10편이 나중에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용역 발주를 했는데 지난해 문화 콘텐츠 제작 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 영상 제작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해 3월에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 제안 요청서를 보면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성평등 문화 콘텐츠 기획 추진 및 문화 생태계 전반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제작팀이 선정된 뒤에 영상 속에 성평등과 여성혐오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피해달라. 이렇게 요구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성인지 교육 영상을 만드는데 이 영상에서 성평등이나 여성혐오 같은 특정 단어는 빼라. 네.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문체부는 어딘가 치우쳐 보이거나 누군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 가편집 과정에서 제작팀이 인용한 기사까지 검열을 했는데 인용한 기사에 혐오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침 내리고 검열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문체부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성평등 용어 사용 제재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그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굳이 혐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지금 법의 근거에 선 거라고 한다면 애당초 지난해 3월에 제안 요청서에는 성평등이라는 그러면 표현을 왜 썼습니까? 이때는 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네? 자, 지난해 3월과 5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였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 그 시차가 바로 이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한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환경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검열 내지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네, 오히려 이런 검열 논란이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촌철님들의 댓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네.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혐오라는 표현까지 빼라고 해버리면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네, 미움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미움과 혐오는 괜히니까 어감이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르죠. 배척? 그 뭐가 되든. 아니 그러면 부정적인 어떤 의미의 단어를 쓰지 말라는 취지가 된다면 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사회에 엄연히 있고 그런 것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난다면 그걸 어떻게 담을 건데요? 그 내용을. 이런 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반면 세심하고 꼼꼼하다고 봐야 할지 참 그러네요. 아까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